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획기적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영향력이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만연한지, 얼마나 막강한지를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한번 거두절미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라고 하면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번져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임영웅님의 콘서트와 함께 협업을 했었던 CJ ENM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임영웅님은 CJ와 함께 콘서트 협업만을 했을 뿐이다. 그렇지 않죠. 콘서트만 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 실황 영상을 자신의 자사 OTT 사이트인 티빙에도 업로드를 했죠. 나아가서는 TVN의 임영웅님이 유키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며 앨범과 콘서트 홍보도 이루어졌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심지어 최근 25만 관객 돌파로 엄청난 수익을 달성해낸 임영웅님의 영화까지도 CJ ENM의 CGV가 함께 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CJ와 임영웅님이 연관이 별로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울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CJ 라이브시티 공사가 일시 중단된다. 왜냐? 건설 원가와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공사 내용을 재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규모의 우리가 일산 고양 콘서트를 갔었던 그 킨텍스, 바로 그 부근입니다. 그 근처에 있었던 곳에 이 라이브시티가 엄청나게 큰 대규모로 건설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것이 굉장히 지금 불투명해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바로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이 CJ ENM이 이만큼 힘들어졌는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로 정말 회생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방면으로 댓글을 통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라이브시티 공사가 중단된 것을 뛰어넘어서 더 깜짝 놀랄 이야기가 지금 기사를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자, CJ ENM이요. 지금 1분기 매출액, 영업 손실액이요. 무려 503억 원입니다. 1Q가 뭐냐면 1분기거든요. 자, 1분기가 뭐죠? 1월부터 3월까지의 매출,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총 1년을 4단계로 나눴을 때 3개월마다 찾아오는 것이 분기입니다. 근데 올해 2023년 1분기 매출액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CJ ENM의 재무제표 기준을 보니 올 1분기 매출 9,490억 원에 영업 손실액이 503억 원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9천억 원이 넘었는데 손실금이 503억 원입니다. 적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 가까이 감소를 했고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 매출 전체에 발생한 금액에서 실제로 CJ ENM이 가져가는 순소득을 말합니다. 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다라고 해요. 단기 순손실 금액만 889억 원이고요. 역시나 같은 기간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경기 침체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쟁력, 즉 컨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적자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을 해요. CJ ENM이 어떤 투자를 했느냐?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영화 드라마 부문, 아일랜드, 예능 프로그램 서신인회를 비롯하여 프리미엄 지식 제작권인 IP까지 해외로 매출이 확대가 됐지만 영화 유령, 카운트 등 다양한 CJ ENM의 이 영화가 333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는요, K콘이 열렸죠. 근데 이 타일랜드에서는 매출 성장을 견인했지만 결국 영업이익 43.2%나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CJ ENM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진행시켜온 많은 사업 분야 중에서 크게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 산업, 두 번째로는 이런 OTT 서비스 산업,
세 번째로는 K콘과 같은 해외 콘서트 사업인데요. 지금 이 세 개 분야 모두가 영업이익, 순이익이 감소를 하고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태죠. 이 심각한 사태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어떤 말까지 나온 거죠?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적자 전환된 CJ E&M, 티빙까지 합해서 각각 400억 적자. 각각 400억이니까요. 피프스 시즌과 티빙이 총 400억씩 800억에 달하는 손실액을 봤다. 두 회사의 적자 규모가 각각 400억이다. 각각이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따로 놓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손실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CJ E&M의 구창근 대표가 이렇게 뭐 앞으로의 이 올리브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영 계획을 말하고 있는 2020년도 컨퍼런스인데요. 이게 문제가 CJ 온스타일, 그러니까 홈쇼핑 방송을 시작해서 이런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그래도 CJ E&M 측에서 괜찮은 사업 분야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괜찮은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후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CJ E&M의 주력 사업이라고 했었던 이런 컨텐츠 사업이죠. 자, 방탄소년단의 V 그리고 백종원도 안 통했다. CJ E&M의 영업 손실액은 더 커졌습니다. 503억 원이 됐어요. 야, 보이시죠? 지금 보니까 503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명히 제가 각각 400억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9,300억 원을 들여 인수한 피프스 시즌, 그러니까 CJ E&M의 400억, 티빙에서야 본 적자고요. 피프스 시즌 9,300억을 들여서 사온 회사인데 이건 역시 400억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방탄소년단의 B와 백종원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CJ E&M, 즉 TVN과 티빙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특급 프로젝트였죠. 예전 뭐 꽃보다 할배와 유사한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급락을 치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됩니다. 쭉 내려보면 이런 설명이 돼 있어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단행한 CJ E&M이다. 안 그래도 이 적자를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된 거죠. 구조조정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CJ E&M은 1분기 적자를 전환하며 복합적인 위기를 맞았다. 1분기 매출 9,490억 원 대비 영업 손실 503억 원, 커머스, 즉 아까 말했던 CJ 온스타일 같은 올리브영 같은 사업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바로 2022년 작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요, 최대 최악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도 지금 심장이 덜컹할 얘기인데 마이너스 됐다는 얘기예요. CJ E&M 측은 바로 오늘 4일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큰 기업들은 워낙 주주들이 많잖아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많다 보니 이 실적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광고 집행도 감소했고 컨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위에 있었던 이런 방탄소년단의 B까지 섭외를 하면서 만들어낸 서진인의 특급 방송 프로그램이 엄청난 시청률 하락으로 적자를 맞았고 시청률 하락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유튜버는 조회수로 돈을 벌고 하지만 그 조회수에도 광고 영상이 방영되곤 합니다. 근데 이 방송 영상이 나올 때 그 중간마다 광고 영상이 노출되죠. 이 TV 방송사도 똑같은 형태예요. TV 방송사 역시 방송 중간중간마다 광고 영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 영상들의 광고주가 광고를 많이 맡겨야 하는데 아까 밑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 실적 발표 때 이렇게 돼 있죠? 글로벌 경기 둔화. 소씨가 항상 영상 만들 때마다 말했던 부분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걸어다니는 기업 형태의 수십, 수백억의 이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경기 악화예요. 근데 요번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시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전 IMF 아마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 IMF 때가 외환 위기였죠. 우리나라의 이 화폐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한국 자체의 경제성이 없다. 이 나라는 빚더미에 앉아있는 나라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싹 다 빠져나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가 굉장히 찾아오면서 달러하고 우리나라의 이 환율이 막 그 당시에 2,000원이 넘어갔죠. 그 엄청난 최악의 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시키면요,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올리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경제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광고 집행이 감소했다. 아니, 글로벌 경기가 줄어들었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광고 집행이 감소가 됐을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업들은 대부분 어떻죠? 빚더미 위에 올라서 있는 기업들입니다. 대출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 위기가 최근에 온 것도 굉장히 많은 빚잔치 위에 세워진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 CJ E&M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런 프로그램 사이사이마다 광고를 많이 삽입을 해줘야지 그걸로 방송사는 돈을 버는데, CJ E&M 역시 TVN과 TVN 같은 이 많은 광고주들에게 이 방송 중간마다 광고를 받는 그런 형태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경기 둔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졌다. 네,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CJ E&M의 역대 최악의 위기가 야기된 겁니다. 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접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CJ E&M 측은 지금 목표 주가까지 줄줄이 하향 중입니다. 방송과 영화 모두 시무룩하다. 결국에는 이 CJ E&M의 주요 사업 부분을 살펴보면요, 채널 운영, TVN, OCN, 엠넷 등 14개의 채널을 운영합니다. 거의 뭐 방송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드라마, 예능, 디지털 컨텐츠 제작, 이런 디지털 컨텐츠 제작이 바로 이런 서진이네와 같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유통 광고, 그리고 커머스 사업이 있고요, 영화 사업이 있고 음악 사업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CJ E&M은 이 중에서 무엇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채널 TVN의 임영웅님의 제가 앞선 특집 방송도 말씀드렸고, 임영웅님의 이 TV, 실황 콘서트, 무비, VOD 다 CJ E&M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영화 제작 및 투자 배급, CGV가 CJ E&M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죠. 이 CGV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I'm Hero The Final이 이렇게 엄청나게 상영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바로 CJ E&M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콘서트까지 임영웅님과 함께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CJ E&M이 지금 라이브시티 공연장도 이렇게 공사가 중단이 된 마당에 왜 CJ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정적 이야기가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이렇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CJ E&M의 정말 유일하다시피 흑자를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얘기예요. CJ E&M이 아무리 이렇게 힘들다 한들 결코 대기업은 정말 웬만해선 망하지 않습니다. 예전 대우기업 같은 사태는요, 대한민국에 정말 드물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그런데 CJ E&M이 어찌됐건 수백억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건 굉장한 팩트입니다. 굉장한 팩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CJ E&M이 설사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지만 잊지 않아요. 임영웅님의 유일한
흑자 파월이 있지 않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죠. 첫 번째, 임영웅님의 I'm Here the Final 영화 관객부터입니다. 영화 관객 숫자로 벌어들인 금액이 얼마냐? 소씨가 최근에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이때는 이제 25만 관객 돌파 이전의 영상인데 이미 25만 관객을 넘어섰고 60억 원이 넘는 6억이 아니라 6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전 세계 6개국에서 임영웅님의 영화가 개봉을 했고 그 중에 일본 개봉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5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60억 원의 매출이 달성이 됐습니다. 전 세계 6개국에서 상영되는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영화, 특히 일본에서의 매출 증대를 많은 전문가들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100억 가까이 국내에서의 60억 매출과 더불어서 100억 가까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예측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해도 100억인데 작년에는 어땠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통해서 또 수백억 원에 200억에 달하는 엄청난 순위 흑자가 CJ E&M에 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임영웅님의 이번 영화가 티빙 OTT 사이트에도 VOD로 출시가 됐어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티빙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 뮤비 VOD가 또 정식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또 돈을 벌어들이죠. 자, 이런 다방면의 사업 분야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깊게 관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CJ E&M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제 곧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걱정이라는 말을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라고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CJ E&M은 오로지 임영웅이라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보면 이런 적자가 지금 터지고 있고 그동안 CJ E&M에서는 커머스, 음악, 영화, 미디어 4개 사업 분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OTT까지 사업 전망이 좋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CJ E&M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티빙조차도 각종 프로그램이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영화 역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놀랍게도 위기 타개를 어떻게 하냐? 음악 사업이 그나마 효자다. CJ E&M도 손만 놓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창근 CJ E&M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지금 최근 CJ E&M에 새롭게 올라서게 된 대표입니다. 전 세계 100인, 유명한 위대한 100인에 선정도 됐어요. 이분이 라이브시티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는 기사에 함께 소개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공사까지 현재 중지가 됐고요. 이 공사가 중지되기 한참 전인 저번 달 초 4월 6일 날 이미 라이브시티를 매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자, 결국에는 라이브시티도 휘청휘청이고 있고요. 거기에 앞에 말씀드렸던 영화, 미디어, 많은 사업 분야가 흔들렸는데 그나마 음악 사업 콘텐츠가 효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창근 대표가 수익성 중심 경영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다 쳐내겠다. 그래서 엄청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 구창근 대표가 기대하는 분야가 바로 음악 사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음악 사업 부문은요, 지난해 영화 부문을 밀어내고 CJ E&M 회사 내 3위 사업 분야로 올라섰습니다. 엠넷 채널의 MCS, 즉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보이즈 플래닛, 프로듀스 시리즈 등 각종 프로그램이 이 컨텐츠 수입을 극대화한 전략에 맞아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체적으로 일본에도 신규 아이돌 팀이 진출하면서 추가적인 이 컨텐츠 사업 분야에 기대를 건다. 근데 과연 지금 임영웅님만큼 이 음악 분야에서 CJ E&M에게 큰 흑자를 벌어다준 가수가 몇이나 있을까요? 물론 전체 가수를 다 합한다면 임영웅님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그나마 음악 사업 분야가 이 CJ E&M의 힘든 적자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이 구창근 CJ E&M 대표 역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이 라이버시티조차 완공이 되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차후 2집 앨범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차후 3집 앨범 때라도 여기에서 콘서트가 열릴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꽤 높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 콘서트와 그리고 심지어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까지도 엄청난 흑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그것을 CJ ENM이 잘 알고 있는 상태예요. 이 가운데 과연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임영웅님과 함께 뭐 영화는 둘째치고 콘서트 사업이 엄청난 흑자를 벌어들였던 바로 CJ ENM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그래도 전체 사업 분야가 휘청휘청이고 있는 CJ ENM입니다. 이 CJ ENM에 과연 임영웅님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가수가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심지어 미디어 컨텐츠에서는 방탄소년단의 V조차 예능 방송에 고정 출연을 했음에도 이 프로그램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면치 못했죠. 이 가운데에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되어 콘서트를 진행한다면 과연 어디와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안 그래도 전체적인 음악 콘서트는 대다수가 CJ ENM이 주최하고 있습니다. CJ ENM보다 더 큰 규모의 콘서트 주최사는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 CJ ENM의 구창근 대표의 시선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화에서도 국내에서 60억, 전 세계까지 합치면 100억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임영웅님의 티빙, OTT 서비스, 영화 VOD 이런 미디어로서 벌어들일 수입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콘서트에서 이미 200억 이상의 흑자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 그랬죠? 최근에 이 CJ ENM이 수백억 원을 채권으로 내놨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적자로 전환하며 503억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콘서트와 영화 수익 등을 합치면 수백억에 달해요. 만약 올해 2023년 4분기 그러면 9월에서 12월이 될 겁니다. 4분기 때 실적 발표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적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적자가 있다 치더라도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콘서트 수익으로 엄청난 방어를 했을 것이고요. 만약 임영웅님의 파워가 정말 눈부셨다라고 한다면 흑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저는 이럴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CJ ENM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영화로도 티빙 VOD로도 그리고 함께 콘서트로도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구창근 대표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직접 조명하고 있지 않을까. 딱 나와 있잖아요. 음악 사업이 그나마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라이브시티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시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CJ ENM 산하의 파주 스튜디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곳은 첨단 장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면요. 제가 CJ ENM이라면 어차피 콘서트까지 우리 함께 진행할 거 아니냐. 임영웅님의 무지개 가사가 떠오르네요. 우리 함께 가요 뚜뚜루뚜뚜. 네, CJ ENM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예 뮤직비디오도 그냥 우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자. 뭐 그건 제 예상입니다만 그만큼 CJ ENM 측에서는 더더욱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껏 임영웅님을 놓치고 후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KBS도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죠? 바로 뮤직뱅크 사태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번에 My Little Hero라는 단독 예능 방송으로 엄청난 기대가 KBS 자체 내에 쌓여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뮤직뱅크 사태에 대해서
KBS 방송국장님은요,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 정의 심판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때 이후로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사태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임영웅님은 과거의 의리를 잊지 않고 한 번 더 단독쇼에 이어서 KBS에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뭔가 임영웅님의 차후 부당 대우가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KBS가 큰 실수하는 거예요. 지금껏 임영웅님을 놓쳐서 후회하면서도 요번 임영웅님의 5인의 영웅 탄생기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본 TV조선입니까? 4번이나 재방영을 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다큐멘터리 임영웅 101까지 방영할 수 있는 엄청난 특혜를 TV조선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임영웅님과 신정은 대표님의 의리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방송가만이 아니라 CJ ENM이라는 대기업조차도 충분히 느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라이브 스틱까지 매각해야 하고 나아가서 지금 방탄소년단까지 섭외해도 프로그램이 망하는 이 시점에 주가까지 하락한 상황 속에 음악 사업만이 동아줄이라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빼놓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집 앨범 때도 아마 CJ의 파격적인 LA 콘서트와 같은 해외 콘서트, 특히 일본이 제가 유력하지 않냐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유튜버 중에 제가 유일하게 빠르게 말했고 유일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런 행복까지 CJ가 과감하게 투자할 만큼 임영웅님과 함께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만이 CJ ENM의 저 적자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의 3번째 영상 전달드렸고 4번째 영상도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4번째 영상에서 지금 보니까 3번째 영상이네요. 죄송합니다. 3번째 영상에서 금방 만나도록 해요.